안녕하세요, 더마프입니다. 드디어 더 자석 같은 인생의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제 12년의 모든 것을 담아 리얼리티 트랜서핑처럼 시리즈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책의 대미를 장식할 제가 깨달은 자연의 작동원리와 제가 세상을 안배하는 방식을 더마프의 원피스라는 커피 영상 하나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엄청나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의 내용이 제가 도달한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피스에 이끌려서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제가 어떠한 안배에 내맡겨져서 출판사까지 창업하게 되었는지 이 영상에서 매우 자세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진솔미님은 끌어당김의 종착지가 내맡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마프의 원피스 실전편 내맡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시작합니다. 제가 더마프의 원피스라는 영상에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싶다면 그 소망을 당연하게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연하다고 느끼면 의욕이 떨어져서 나태해지지 않나요?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시기를 놓칠까봐 두렵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당연하게 느껴지면 의욕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연하게 느끼면 의욕이 더 생긴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되겠지와 언젠가 되겠지가 과연 같은 걸까요? 이건 같으면서도 달라요. 당연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이 되면 대부분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연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서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당연하게 되겠지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같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막연한 일을 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이 되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아직 당연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되겠지에 확신이 더해지면 당연하게 되겠지가 돼요. 자기 확신이 무의식에 완전하게 각인이 돼서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면 언젠가 될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당연하다는 느낌에서 오는 언젠가 되겠지와 막연하게 언젠가 되겠지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바로 내맡김입니다. 진솔미 님이 말한 끌어당김의 종착지는 내맡김이에요. 안배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맡김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더마프의 원피스 영상에서 자신의 욕구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까지 감성화를 반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 구독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거든요. 감성화를 반복하는 건 내맡김이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감성화는 내맡김이 아닙니다. 내맡김이 끌어당김의 종착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감성화를 반복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감성화가 내맡김의 사전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내맡김은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흐르는 계곡에 자신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계곡에 내맡겨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없잖아요? 대부분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죽을 것 같은데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죽을 것 같아도 내맡기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내맡겨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이 없는 내맡김은 반드시 불안감을 초래해요. 안전장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번지점프를 해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비가 끊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이 안전고리가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뛰어내리지 않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총을 맞고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서서히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주인공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찍는 배우가 물속에 자신의 몸을 내맡길 수 있는 이유는 죽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안전요원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자신이 완전히 힘을 빼고 가라앉아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멋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딤 젤란드가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말한 긴장감을 완화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내맡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감독이 와서 제작비 때문에 안전요원이 없이 찍을 테니 죽어도 좋다는 동의서 한 장만 써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과연 이 장면을 찍을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찍는다 하더라도 절대 힘을 빼고 서서히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아마 조금만 가라앉아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겁니다. 내맡기려면 반드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맡김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자신의 소망을 당연하게 여긴다. 당연하지 않다면 당연해질 때까지 감성화를 반복한다. 당연해지면 감성화를 중단한다. 그 당연함에 자신을 내맡긴다. 대부분 처음 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내맡기기 때문에 불안감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자신을 내맡기려면 그것이 당연해질 때까지 감성화를 반복해야 돼요. 처음부터 내맡기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당연하게 무언가를 열심히 행위합니다. 내맡김은 행위를 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내맡김은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속에서 가라앉는 장면을 찍는 배우는 물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속에서 힘을 빼고 가라앉는 그 행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발버둥을 치지 않는 거죠. 내맡김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닭을 튀기는 자영업자라면 닭을 튀기는 행위는 필요한 행위고요. 매출에만 신경 쓰는 행위는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행위는 필요한 행위고요. 성적에만 신경 쓰는 건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골드 버튼을 받고 싶은 유튜버에게 영상을 만드는 행위는 필요한 행위고요. 구독자에만 신경 쓰는 건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내맡기면 매출, 성적, 구독자
이런 것에만 신경 쓰는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행위는 에너지 낭비를 초래합니다. 자, 신경 쓰는 것과 분석하는 것은 달라요. 매출을 분석하고 성적을 분석하고 구독자를 분석하는 것은 필요한 행위예요. 이건 당연함에서 오는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신경만 쓰는 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오는 행위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계속 불필요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써야 구독자에게 도움이 될까 계속 분석하면서 글을 고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출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맡긴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글을 쓰는 거죠. 내맡김은 될 대로 되라가네요. 당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맡기면 그때부터 안배가 시작이 돼요. 이 상태가 되면 시기를 놓친다거나 자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올해 책을 못 내잖아요? 내년에 내면 됩니다. 내년에 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못 되잖아요? 다른 책을 또 쓰면 됩니다. 저에게는 글을 쓸 수 있는 자원이 넘쳐나거든요. 자원이 만약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첫 출간에서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원이 넘쳐나면 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출간이 늦어져도 상관이 없고요. 이번에 성공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는 될 테니까요. 이 내맡김은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하면 되지 뭐에 가깝습니다. 진짜 당연하게 느껴지면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출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판사와 계약이 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출판사와 계약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 출판사와 계약을 못하잖아요?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출판사를 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당연해져요. 제가 깨달은 자연은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당연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당연하게 느낄수록 하기가 쉬워져요. 인간은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느끼는 것을 더 열심히 합니다.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마라톤에 도전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려요. 마라톤 완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달립니다. 나는 닭을 튀겨서 정말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영업자와 에이 내가 닭을 튀겨서 성공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자영업자 중에 누가 더 열심히 닭을 튀길까요? 나는 당연히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과 에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 중에 누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나는 유튜버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튜버와 에이 유튜버로 무슨 성공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유튜버 중에 누가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 것 같습니까? 자신이 잘 될 거라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무언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절대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욕구가 당연하게 느껴지면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를 진짜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욕구는 결핍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결핍은 끌어당기는데 좋지 않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욕구는 결핍에서 옵니다.
풍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욕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욕구의 결핍이 아니라 욕구의 해소예요. 욕구 그 자체는 결핍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해소로 이어져요. 그런데 욕구의 해소는 꼭 그 특정 욕구가 충족되는 형태로 해소되진 않아요. 그 욕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해소되기도 합니다. 단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다른 욕구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건강에 해칠 때까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암에 걸렸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고 싶은 욕구보다 살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커져요. 살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면 돈을 벌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돈을 벌고 싶은 욕구를 포기했다, 이 생각만 하지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식욕이 올라오면 음식을 먹어서 해소를 하든 다이어트 욕구로 해소를 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소가 됩니다. 욕구가 발생이 되면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욕구를 해소하고 싶다면 그 욕구를 좋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신의 욕구를 좋게 본다는 것은 이 욕구가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요. 이 욕구가 해소되는 것은 당연해 에 가깝습니다. 욕구를 좋게 바라본다는 것은 욕구를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자, 욕구를 더 간절하게 봐야 해소가 빠른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간절하게 욕구를 해소하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절하게 욕구를 해소하다 보면 진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릅니다. 자신의 욕구를 간절하게 해소하려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바로 강박이에요. 강박이 생기면 행위가 과해집니다. 어릴 적에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사람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순간 과호흡 상태가 돼요. 물에서 숨쉬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호흡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영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면서 숨을 쉽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숨을 열심히 쉬지 않거든요. 그런데 숨을 열심히 쉬지 않는 게 나태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상태는 나태한 상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까워요. 수영 강사들이 호흡을 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호흡은 지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세요. 초보자들이 처음에 수영을 하면 고개를 과하게 돌리고 숨을 과하게 쉬어요. 그러다 보니 숨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몸이 경직되고 빨리 지치는 거예요. 지상이든 물이든 숨은 자연스럽게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게 나태한 건 아니잖아요. 초보자들이 숨을 과하게 쉬는 이유는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하게 숨을 쉬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과하게 취하게 돼요. 우리는 물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을 과하게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이 마를 때만 자연스럽게 물을 마십니다. 자원이 풍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위 자체가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자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인간의 관점에서나 자원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연에는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끌어당기며 법칙을 삶에 적용하고 삽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자, 초도 100억짜리 수표를 14년째 지갑에 넣고 다녔거든요. 아직도 100억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이걸 품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부자가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 원인을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 원인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신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원인을 교과서에서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지 못한 원인은 경제활동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자가 되지 못한 원인을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찾지 않아요. 그 원인은 저의 경제활동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지속적인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원인을 찾고 싶다면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던지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 경제활동에 변화가 없잖아요. 절대 경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없던 길도 생겨요. 이게 바로 안배입니다. 저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꿔요. 그래서 더마프의 더 자석 같은 감성과 호흡 명상을 통해서 제 책의 판권이 해외로 팔려가는 걸 지속적으로 감성화를 했어요. 매일매일 더마프의 귀에 때려박는 만트라 화금 명상을 반복하면서 제가 받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무의식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더 자석 같은 인생 번역반 출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진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나 봅니다. 한국에서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일본 번역판 제안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세상은 이런 형태로 안배가 됩니다. 그런데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하면 해외 판권을 제 의지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출판사를 차리라는 건가? 제가 더마프의 원피스 영상에서 진짜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반복했던 말이 있어요. 자연은 인간이 무엇을 상상하든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안배한다. 그래서 안배가 되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엇이 안배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안배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맡기면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는 이 안배에 이끌려 출판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이름을 이끌림 북스라고 지었어요. 제가 1년 반에 걸쳐서 초안을 완성하고 나니까 A4용지로 한 43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책으로 변화를 하면 700페이지가 넘거든요. 요즘은 250페이지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아요. 이런 출판사의 조언도 있었지만 저는 제 책의 내용을 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책은 700페이지가 넘어가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제 와이프 때문입니다. 제 와이프는 진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든요. 제가 예전에 100페이지 분량의 기술사 전자책을 완성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거 책을 평가해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책이 완성됐으니까 자랑을 하고 싶어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와이프가 제 책을 보더니 책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며 막 악평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열심히 책을 썼는데 악평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와이프의 악평 덕분에 몇 달 동안 책을 다시 고쳐서 이 책은 전자책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찍었어요. 제 와이프가 가장 싫어하는 책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엄청 싫어요. 그래서 제 책을 가장 냉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는 제 눈치를 전혀 보지 않거든요. 그런 제 와이프가 700페이지가 넘는 초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재미있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MBTI가 극T에 가까운 제 아들에게 제가 초안을 읽어보라고 줬어요. 아들의 평가도 와이프와 비슷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이대로 출간해도 충분히 통한다는 걸요. 하지만 한 권으로 출간을 하려면 내용을 대폭 줄여야 되고요. 2권으로 출간을 하기에는 책을 잘 읽지 않는 요즘 같은 추세에 출판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로 출판사와 진짜 많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단 계약서 초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 초안을 읽고 있는데 1시간 뒤쯤에 뜬금없이 일본에서 번역본 출간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일본에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하필 그때 국내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거예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그날 바로 그분을 만나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요즘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다면서 제 책이 충분히 일본에서도 통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출판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배 영상을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 둘러싸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무를 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저에게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벌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근 통나무 펜션이 대박을 쳐서 너도나도 벌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저에게 길이 생겨요. 이것이 안배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 온 대표님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이 아니거든요. 저를 위해서 번역본 출간 제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제 책이 일본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난 겁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저를 출판사 창업이라는 새로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마 하루만 늦었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고민을 안은 채로 출판사와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일본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서 제 고민을 베어버린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안배가 됩니다. 이 결정이 성공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제가 출판사를 차리는 순간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명백합니다. 제 꿈은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해적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진짜 수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안배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이러한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더마프의 원피스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제가 이룬 여러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더마프의 원피스라는 영상이 불편하고 찝찝해도 계속 반복해서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딱 1년만 스스로 검증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스스로 검증하지 않으면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모든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제목이 더마프의 원피스입니다. 저는 제 소망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까지 감성화를 반복을 했고요.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만트라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감성화 호흡 명상과 만트라 화금 명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내맡길 수 있을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배되는 현상에 따라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해적왕이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잖아요. 절대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무언가에 도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안배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당연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무쇠소녀단에서 수영과 자전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듯이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그 도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안배는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는 사이에 수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합니다. 출간제의가 들어오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지만 출판사를 차리는 건 실행력이에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다음 편에서 정말 심도 깊게 다루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커피 향기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